단적으로 말하면 저는 자존감이라는 키워드 자체가 하나의 트렌드라고 생각해요. 이런 단어가 유행하면 누가 가장 좋죠? 제 생각에는 마케터들이 제일 좋아해요. 이런 트렌드. 결국에 소비를 부추기려면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융행은 골 때려 융행입니다. 오랜만에 카메라 켜놓고 혼자 떠드는 영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커뮤니티에 정유행이 다뤄줬으면 하는 이야기가 있냐 이렇게 질문을 달았는데 몇 분이 댓글을 써주셨어요. 자존감에 대해서 여쭤보신 분도 있고 남친이랑 연애 썰, 공무원 합격 기쁨과 시보 생활 이런 거 썰을 풀어달라, 코인 투자 썰, 공무원 면직에 관한 이야기 이런 식으로 댓글이 달렸는데 이 중에 제일 대답하기 싫은 것부터 첫 순서로 할게요. 오늘은 자존감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왜 자존감에 대한 이야기를 제일 하기 싫냐 그거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굳이 뭔가 단어를 만들자면 자존감 회의론자예요. 제가 워낙에 성향 자체가 좀 냉소적이에요, 사람이. 항상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고 시니컬하게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 옆에 있으면 기가 빨리잖아요. 자존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저의 그 회의주의적인 성향이 드러날 것 같아서, 근데 요청이 있으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자존감에 대한 저의 생각. 단적으로 말하면 저는 자존감이라는 키워드 자체가 하나의 트렌드라고 생각해요. 저는 유행이나 트렌드 이런 거 잘 못 쫓아가는 사람이긴 한데 책을 좋아하니까 그 해에 가장 많이 팔린 책의 제목을 보면 그 해에 사람들이 어떤 키워드에 꽂혀 있었나가 보여요. 진짜 옛날로 거슬러 가보면 2005년, 6년? 요때쯤에는 웰빙이라는 단어가 아주 유행어였어요. 근데 그게 2010년대 이렇게 가면서 힐링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그게 계속 똑같은 의미인데 단어만 껍데기만 바꾸면서 계속 이어져요. 뭐 소확행이라든가 욜로라든가 어떤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지침 같은 단어가 자꾸 생기거든요. 저는 자존감도 거기서 파생된 키워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자존감이라는 단어가 지금처럼 많이 쓰이진 않았어요. 몇 년 전만 해도. 근데 언젠가부터 이 키워드가 어떤 사람의 어떤 심리 상태를 파악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처럼 부각이 돼서 책 제목에도 정말 많이 보였었거든요. 자존감, 무슨 자존감 수업, 뭐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서 어쩌고 저쩌고. 유튜브에 자존감 한번 검색해보세요. 영상이 쏟아집니다. 저처럼 앉아서 노가리 까는 유튜버들요, 자존감 얘기 안 한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만큼 이게 핫한 키워드라는 거죠. 그러면 이 단어들이 왜 유행하는지, 이런 단어를 누가 유행시키는지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런 단어가 유행하면 누가 가장 좋죠? 제 생각에는 마케터들이 제일 좋아해요. 이런 트렌드. 마케팅 관련된 책 한번 보세요.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트렌드예요. 그럼 마케터들은 왜 트렌드를 쫓아야 되죠? 물건을 팔아야 되니까. 미니멀리즘이라는 키워드가 유행하면 미니멀리즘과 관련된 상품들이 잘 팔리죠. 자존감이 어떤 상품과 직결되는 영역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왜 이거 자존감을 이런 라이프 스타일 관련된 키워드와 같다고 보냐면 결국에 소비를 부추기려면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너 그런 행동하면 자존감 되게 낮은 거야. 이렇게 하면 자존감 높아질 수 있어. 이런 거 왜 자꾸 나오죠? 우리를 불안하게 해야 되니까. 우리가 불안해야 그게 소비로 이어지니까. 여러분 어때요? 저 정말 시니컬 하죠? 제가 그래서 이런 얘기 하기 싫었어요. 이렇게 하면 자존감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당신도 뭐 힘을 내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 성향이 안 맞아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존감에 대한 이야기로 본격적으로 넘어오자면 저는 자존감이라는 단어가 유행하기 전에 사람들이 더 자존감이 높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어떤 생각을 함에 있어서 언어의 힘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내가 자존감이라는 단어를 몰랐을 때는 내가 뭔가 자신이 없고 남들 눈치를 보고 우리가 보통 자존감 낮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려지는 모습들 있죠. 내가 그런 모습이 있었을지라도 그런 단어가 없었으면 이런 모든 나의 마음의 상태를 단 하나로 정리할 수 있는 용어가 없었다면 그 내 마음의 상태를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생각을 안 했을 거거든요. 근데 그 단어가 딱 등장하니까 내가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었구나. 나를 명쾌하게 정리할 수 있는 키워드가 하나 생겨버렸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MBTI가 유행한 것도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나의 이 알 수 없는 내면을 키워드 하나로 정리를 해주잖아요. 근데 그렇게 키워드 하나가 생겨서 마음이 딱 정리가 되고 깨닫고 아 그래 난 자존감이 낮구나. 그렇게 끝나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되는 거죠 사람이. 자존감이라는 단어 자체를 부정하려는 사람으로서 어폐가 있긴 한데 자존감이 높은 사람, 자존감이 낮은 사람에 대해서 굳이 이야기를 하자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존감이라는 단어 자체를 많이 안 써요. 그 단어 자체를 생각을 많이 안 해요. 그러면 답은 나왔죠. 자존감이 낮은 게 싫다면 자존감이 높아지려고 노력해야 되는 게 아니라 자존감이라는 단어 자체를 무시해야 돼요. 이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외모지상주의 이런 단어 있죠. 내가 이런 외모지상주의, 루키즘에서 빠져나오려면 이 외모지상주의의 꼭대기에 올라가서 예쁜 사람이 돼야 되는 게 아니라 외모에 대한 생각 자체를 안 해야 돼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자존감이랑 연결이 되네요. 자꾸 유행하는 단어로 내 삶과 나를 규정하려고 하는 순간 사람은 불안해져요. 그런 불안을 이용하려고 이런 트렌드 단어들이 생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자존감이라는 단어만 잊으면 사람이 갑자기 안 불안해지나요? 또 비슷한 단어 나오면 또 끌려다니겠죠. 저는 그런 거에 둔감한 편이지만 트렌드에 민감한 친구들 있잖아요. 걔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그 전에 싸이월드 생각해보면 그 사람들의 글에는 항상 그런 단어가 들어갔어요. 샵, 힐링, 샵, 소확행.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결국에 껍데기만 다르고 본질은 같은 거예요. 그 해시태그 하나로 나를 규정하려고 하지 맙시다. 그런 거 자체를 무시해야 돼요. 아, 이 자본주의 사회는 사람을 불안하게 해서 어떻게든 소비를 부추겨야 돌아가는 사회니까 그런데 놀아나지 말자.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자존감이 어디서 오는 걸까? 자존감이 높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제가 질문 주신 빈티지 지님이 기분 나쁘실까봐 진짜 찍는 이 얘기를 하면서도 지금 계속 망설여졌거든요. 본질적인 해결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본질적으로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는 게 덜 불안하게 사는 방법이니까. 자존감은 내적으로 채워지는지 외적으로 채워지는지 이 질문에 대한 답만 깔끔하게 드리자면 당연히 내적으로 채워지겠죠. 근데 제 말은 그거예요. 자존감이란 단어 자체가 내부에서 생긴 단어가 아니라고. 외부에서 온 단어라고. 그 외부에서 온 단어에 내 내면을 점령당하게 둘 필요가 없다고요. 제 말의 핵심은 그거였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앞으로 자존감이라는 단어 자체를 생각을 안 하고 사시면 좋겠어요. 오해하실까봐 덧붙이자면 자존감이라는 단어 자체를 마케팅을 위해서 만든 단어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원래 있었던 단어죠. 근데 이 단어가 그렇게까지 유행처럼 쓰이는 데는 이유가 있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런 단어 있죠. 아까 제가 예시로 들었던 단어들 뭐 힐링, 미니멀리즘, 자존감 어쨌든 이런 것들 자주 쓰고 많이 생각하는 연령대와 성별이 제 생각에는 20, 30대 여성들이거든요. 왜 이런 단어를 소비하는 주체 자체가 20, 30대 여성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까 뭐 외모지상주의 이런 얘기도 잠깐 했는데 그 모든 게 결국에 소비력과 관련이 있어요. 젊은 여성들이 자기 자신의 확신이 없고 불안할수록 돈이 잘 되는 산업들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조금 답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힐링이라는 단어가 한창 유행할 때 힐링 이렇게 달려있는 글 거기 사진이 뭘까요? 해외여행 가서 찍은 거, 쇼핑한 거, 맛있는 거 먹는 거 이런 거죠. 아무도 집에서 명상하는 사진 올리면서 힐링이라고 안 해요. 다 소비할 때 나타나는 단어들이에요. 그리고 그 주체는 항상 젊은 여성들이라는 거. 뭐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 따라 그거랑 자존감은 다르다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냥 제 생각은 그래요. 그것도 하나의 트렌드, 마케팅을 위한 단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거에 연연하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저는 권하는 바입니다. 제 영상 보시고 기분이 더러워졌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 유튜브에 넘쳐나는 자존감 콘텐츠를 볼 때마다 혀를 찼던 사람으로서 언젠가 한 번은 이 유튜브에 자존감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생각도 하긴 했어요. 그래서 이 질문 주신 티진님께 너무 죄송하긴 한데 티진님 질문을 보고 이런 생각을 하고 티진님한테 뭐라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원래 좀 이 단어 자체를 싫어하고 이 단어 자체에 할 말이 많았어요. 그래서
티즈님 죄송해요. 진짜로. 티즈님한테 뭐라 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러면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기로 하고요. 다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안녕.